자, 24강 봅시다. 24강도 영상 2개로 올라갈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영상이야. 자, 바로 해보자. There are two forms of stroke. stroke는 여기서 뇌졸중이라고 할 거야. 뇌졸중. 뇌졸중이야. 중. 그 병 있지? 두 가지 형태의 뇌졸중이 있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 유일한 차이는, 그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harbinger 이런 단어는 거기 보면은 이제 전조라고 나와. 전조가 뭔지 알지?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자, 하나는 다른 것에 대한 전조 증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게 큰 거에 대한 전조 증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자, 앞에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하나를 말했으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정해진 대상이지. 그러니까 the other겠지. 뭔 말인지 알지?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이야. 어법적으로 알아둡시다. 다음 페이지. Many years earlier, 몇 년 전에, before a full-fledged stroke develops. 자, 보면은 몇 년 전에, 뭐 하기 전에? 본격적인 뇌졸중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여기서 이거 본격적인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본격적인. 그러니까 몇 년 더 앞에서 본격적으로 뇌졸중이라는 게 딱 발전하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이거 희생자란 뜻이야. 어떤 희생자들은, 그러니까 그 질병을 가지게 되는 환자들 말하는 거겠지. 어떤 환자들은 일시적인 공격을 받을 거야. 뭐의 공격이냐면 weakness of the body. 내 몸이 허약해지는 그런 공격을 받을 거야. 생각해봐. 누구한테 공격을 받겠어? 질병에게 공격을 받겠지.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공격을 받는다라고 굳이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좀 다듬어서 몸이 허약해지는, 일시적으로 몸이 허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어택이 공격은 맞는데 굳이 이걸 공격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어. 그리고 these are,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불리는 것이야. 마이너하거나, 마이너라는 건 이제 사소하다라는 거지. little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사소하거나 작은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 다시 몇 년 더 일찍 본격적인 뇌졸중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몸이 허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거고, 이것들이 minor or little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this가 뭘까? 만약 이제 this가 뭔지 쓰시오 라고 문제를 내면, 어떤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몸이 허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게 this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가보자. One hears less about them. 자, 여기서 one은 굳이 뭐 하나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는, 정해지지 않은 그냥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군가는, 혹은 사람들은,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앞에서 말했던 minor, little strokes, 그 사소한 뇌졸중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겁니다. since, 왜냐하면 여기 체크 좀 잘 해보자. It's the big strokes which often kill 인데, 이거는 이때 강조를 변형한 거야. 이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지. 이때 강조에서 that은 적절한 모양으로 변형이 될 수 있어. 다만 이때 강조랑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돼. 자, 왜냐하면 큰 뇌졸중이다. 뭐는 often kill,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은 큰 뇌졸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들, 그 사소한 뇌졸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할 거야. And that's why, 그래서 they are talked of more often. 그래서 그것들이 이야기되어집니다. 더 자주 이야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they는 누구야? they는 누구야? 얘네들이지. 큰 뇌졸중. 그러면은 얘하고 다르지.
자, 다시 얘는 사소한 뇌졸중들, 이거는 큰 뇌졸중들, 서로 다른 대상이야. 밑에 거. Little strokes occur in some people. 그 사소한 뇌졸중은 발생한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for a number of years. a number of가 많은이잖아. 그래서 a number of years면은 뭐 많은 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몇 년 정도로 해석을 할게. 몇 년 prior, 전에. 굳이 자르진 말자. 몇 년 전에. 뭐보다 몇 년 전에 development of a big event. 큰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여기서 말하는 큰 사건은 큰 뇌졸중 말하는 거겠지. 큰 뇌졸중이 발달하기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서 발생할 겁니다. 몇몇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prior이라는 말 자체가, prior to라는 말 자체가 뭐뭐 이전에 라는 뜻을 가져. 이거는 아마 단어장에서 외우고 들어왔을 것 같아. 됐지? 다음 문장 볼까? The strokes are minor in nature and of varying intensity. 자, 보면은 in nature이라는 말에서 nature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자연이라고 해석할 거 아니고 특성이나 성질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뇌졸중이라는 건 그 특성에 있어서 마이너, 사소하다. 그리고 of varying intensity. 자, 여기를 밑줄 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intensity가 그 세기, 정도 이런 말을 가져. varying이 다양한이지. 그래서 다양한 세기를 가진, 뭐 다양한 정도를 가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뇌졸중이라는 건 원래 그 특성 자체가 마이너하고 경미하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세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A number of times, 여러 번. number of가 많은이잖아. 그래서 여러 번. These are missed. 이것들은 놓쳐버려. Since, 왜냐하면 symptoms are so peculiar. 그 증상이 굉장히 특이하고 또 나왔네. 다양한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증상이 되게 독특하고 다양한 세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the strokes라고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뇌졸중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앞에 문장을 조금 보자. 앞에 문장에서 작은 뇌졸중은 이렇게 해석을 했지. 작은 뇌졸중은 큰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건데, 그 작은 뇌졸중을 여기로 연결해서 얘를 우리가 작은 뇌졸중이라고 이해하고 글을 받아들여야 돼. 다시, 작은 뇌졸중은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작은 뇌졸중은 그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놓쳐버리기가 쉽고,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특이하고 뭐 다양한 세기를 가지기 때문에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진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좀 약한 뇌졸중이 먼저 딱 발생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린다는 거야. 이거를 좀 캐치를 딱 했으면은 큰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치료를 할 텐데, 그거를 말하는 거겠지. 여기서 말하는 더 스트로크는 리틀 스트로크라고 이해를 합시다. 자, 다음 거. It's very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 매우 중요하다. 뭐가? 그것들을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도 리틀 스트로크를 말하는 거야. 작은 뇌졸중을 우리가 찾아보는 건 중요해. Since, 왜냐하면 early diagnosis and management, 초기 진단과, 그러니까 미리 그걸 딱 발견하는 진단과 관리가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big stroke, 예방할 수 있을 거거든. 뭐를 예방할 수 있냐면 큰 뇌졸중이 생겨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거거든. 됐지? 글 자체는 이제 전반적으로 작은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 큰 뇌졸중이라는 게 있는데, 작은 뇌졸중이라는 건 큰 뇌졸중이 생기기 몇 년 전에 뭐 여러 가지 특이한 증상으로 다양한 세기를 가지고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 이거를 딱 확인을 했으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지. 그러니까 미리 그 전조 증상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 하나만 적고 나서 이제 넘어갈 건데 뭐냐면은 develop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큰 뇌졸중이 발달하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워. 왜냐면은 얘가 발달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어. 뭐 발달,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 병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develop이라고 단어로 표현을 해. 또 예전에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사진을 현상하다라는 것도 develop으로 표현을 해. 이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4-1 지문에서의 development는 얘야. 병에 걸리다로 해석하는 develop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the key to any recycling program. 자, 핵심은 어떤 재활용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핵심은 참여인데 얘가 선행사야. 근데 그 참여라는 건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아 동기부여에 의해서. 어렵지 않지? 다음 거.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외부적인, 내부적인 reward, 보상에 의해서. 외부적인 보상, 내부적인 보상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 보통은 외부적인 보상은 consist of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payment, 돈을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collected material. 이게 collected material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재료를 모아놓은 거? 해석을 좀 볼까? 수집한 물질. 수집한 물질. 그러니까 재활용품들을 모아서 갖다 주면 뭐 돈을 준다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게 이제 외부적인 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집된 물건에 대해서 돈을 준대. 자, consist of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거 수동태 안 되지. 그래서 이거 뭐로 쓰면 안 된다? are consisted of 이런 거 없어.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자. 내신에서 좀 잘 나오는 거지. 자, 이러한 해결책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해결책은 외부적인 보상, 돈을 주는 이런 해결책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동기를 부여받은 행동은, 외적인 동기를 부여받은 행동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on its own. 그 자체로, 그 스스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when, 뭐 할 때. The inducement is withdrawn. 자, induce라는 단어가 유도하다라는 뜻이야. 우리 단어 많이 외웠지? 근데 여기서 inducement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장려책이라고 할 거거든. 아마 밑에 나올 거야.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니까 장려책이라고 하는 거고, withdrawn이라는 단어는 withdraw라는 단어를 가지고 PP로 만든 건데, withdraw는 뒤로 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철회하다, 중단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그 장려책이 중단되어질 때 계속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생각을 해봐. 내가 재활용을 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재활용을 열심히 했는데 돈을 안 준대. 그럼 재활용 안 하겠지. 그러니까 단점이 있다. 효과적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다음 거 볼까? On the other hand, 자, 반면에 역접이지. 이렇게 체크 좀 해봐. 반면에 내부적 보상은 fulfill이 무슨 뜻이야? fulfill이 뭐야? 충족시키다 정도의 뜻을 가지는 말이지. 그 사람의 need, 필요를 충족시켜. 뭐 할 필요를 충족시켜? have an impact on their world. 그들의 세상에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성취해줘.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거지. 내가 재활용을 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내면적인 욕심, 그거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만족감을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그럼 왜 on the other hand 나왔는지 알겠지? 방금 전에는 외부적인 보상, 지금은 내면적인 보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on the other hand 나오면 딱 좋아. 다음 거. 자, 이러한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알겠지? 방금 말했던 거. 이러한 이유로 내면적인 행동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longer, 더 오랫동안. 외부적으로 동기를 받은 행동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돈 주면서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걸 건드려서 자, 우리 지구를 구합시다 라고 내면적인 동기부여를 부여해서 재활용을 하는 게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지. 자, 다음 거 보자. An extensive study, 광범위한 연구라고 해석할 거야. 광범위한 연구. 스웨덴에서의 광범위한 연구가 보여줍니다. moral motive, 이거 도덕적인 이란 뜻인 거 알지? 도덕적 모티브, 도덕적 동기부여가 상당히 낮추더라. 비용을 낮추더라. 뭐랑 관련된? 어떤 가정의 재활용 노력과 관련된 비용을 낮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도덕적 모티브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면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도덕적 동기부여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걸 건드려서 재활용합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집에서 재활용을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과 관련된 비용을 낮추더라. 다음 거. 게다가 연결사 같은데 다른 거지. 도덕적 모티브는, 도덕적 동기부여는 어떠한 경우에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뭐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냐면 효율적이지 않은 정치적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뭐 할 때? 도입하는 게 introduce가 소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도입하는 것이 도입할 때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도입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할 때,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부여할 때 도덕적 모티브는 효율적이지 않은 정책적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었어. 자, 보면은 도덕적인 걸 언급했는데 근데 약간 얘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같은데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연결사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재활용을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거, 내부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 해석 잘 하고 내용 파악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